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저는 먹방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먹방을 자주 봐요.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두바이 쫀득 쿠키예요. 여러분들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뭔지 아시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바이 초콜릿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예전에 한국에서 두바이 초콜릿이 잠시 유행했었어요. 두바이 초콜릿은 초콜릿 안에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로 만든 필링을 넣은 초콜릿이에요. 카다이프는 터키랑 중동 쪽에서 만드는 디저트예요. 밀가루를 면처럼 아주 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감이 엄청 바삭하대요. 그럼 두바이 초콜릿은 두바이 쫀득 쿠키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시멜로우를 버터에 녹여서 떡처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시멜로우 안에 두바이 초콜릿에 들어가는 필링을 넣은 거예요.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로 만든 필링이요. 그래서 이름처럼 마시멜로우는 엄청 쫀득하고 필링은 카다이프 때문에 엄청 바삭하대요. 아무튼 한국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자주 보이더니 지금은 어디를 가도 두바이 쫀득 쿠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엄청 비싸요. 가격은 한 개에 6,000원 정도예요. 한 조각에 6,000원이면 정말 비싸죠.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대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재료들이 많아요. 카다이프는 터키와 중동에서 쓰는 재료라서 한국에서 만들지 않는 재료고, 피스타치오도 한국에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재료의 가격도 비싸니까 많이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제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아직 안 먹어본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는 힙스터 기질이 있거든요. 뭔가 유명하고 남들이 다 먹어보는 음식들은 딱히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음식의 유행이 끝나고 나서 먹어봐요.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건 하기 싫어요. 말 그대로 힙스터 기질이죠. 사실 두바이 쫀득 쿠키 말고도 한국에서 유행했던 음식들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벌집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특별한 음식은 아니고 이름 그대로예요. 그냥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린 거예요. 먹어봤는데 맛도 그냥 이름 그대로였어요. 아이스크림이랑 벌집을 같이 먹는 맛이었어요. 벌집 아이스크림도 순간 유행했다가 정말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만 카스테라도 있었네요. 대만 카스테라도 이름 그대로 대만에서 유명한 카스테라 빵이에요. 대만 카스테라는 특이하게 엄청 컸었어요. 그리고 엄청 부드러웠어요. 빵이 아니고 계란 크림을 먹는 식감이었어요. 아마 계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원을 더 내면 안에 생크림이 들어있는 생크림 카스테라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더 좋아했었어요. 빵만 먹으면 조금 퍽퍽한데 생크림이 있어서 부드러우니까 더 먹기 편했었거든요. 대만 카스테라도 유행할 때는 가게가 정말 많았어요. 가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사려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서 카스테라 하나를 사려고 사람들이 몇십 분씩 기다리곤 했었어요. 또 뚱카롱도 유행했었어요. 다들 프랑스 디저트 마카롱 아시죠? 마카롱은 원래 크기가 작잖아요. 그런데 뚱카롱은 달라요. 뚱카롱은
이름 그대로 뚱뚱한 마카롱이에요. 마카롱 중간에 크림을 엄청나게 많이 넣은 거예요. 뚱카롱은 앞에서 말한 음식들과는 조금 달라요. 벌집 아이스크림이나 대만 카스테라는 한국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뚱카롱은 크게 유행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뚱카롱을 좋아하고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뚱카롱은 어느 정도 한국에서 스테디셀러가 된 음식인 거죠. 하지만 뚱카롱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아요. 왜냐면 달달한 디저트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뚱카롱처럼 한국에서 유행하다가 스테디셀러가 된 또 다른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라탕이에요. 처음에 마라탕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가 기억나요. 마라탕은 중국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음식은 특이한 향신료를 많이 쓰죠. 그래서 마라탕을 처음 먹어보기 전에 샴푸 맛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마라탕을 다 함께 먹어보게 됐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맛이 너무 이상했어요. 샴푸 맛은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맛이 났었어요. 좀 화학적인 맛? 그래서 저와 다른 친구들 모두가 마라탕이 왜 유행이고 마라탕이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라탕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라탕을 먹어보게 됐는데 맛있었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도 있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재료도 많아요. 두부도 있고 야채도 있고 면도 있어요. 확실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마라탕집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마라탕은 더 이상 신기한 음식이 아니에요. 이제 마라탕은 한국에서 아주 흔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유행하는 음식이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SNS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유행이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음식들은 보통 바이럴 마케팅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상한 음식들이 유행하는 때가 많아요. 두바이 쫀득쿠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상한 음식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유행하는 음식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에선 이렇게 유행하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이 생기면 그 음식을 파는 식당이 엄청 빠르게 생겨요. 옛날에 마라탕 말고 또 다른 중국 음식이 한국에서 유행했었어요. 탕후루라고 하는데요. 과일꼬치예요. 그냥 과일꼬치는 아니고 과일을 설탕 시럽에 절여서 과일의 겉부분이 설탕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겉에 설탕 부분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과일 부분은 말랑말랑해서 식감이 재미있어요. 아무튼 이 탕후루가 2년 전에 한국에서 크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탕후루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탕후루 가게를 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탕후루가 만들기 그렇게 어려운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과일에 설탕 시럽을 바른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탕후루 가게들이 순식간에 생겨났어요. 사람이 조금 많은 곳에 가면 한 200m마다 탕후루 가게를 하나씩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일반적인 카페에서도 탕후루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탕후루 유행이 금방 끝나버렸어요. 1년 만에 탕후루의 매출이 8분의 1로 줄어버렸대요. 예를 들면 2023년에 탕후루 가게가 800만 원을 벌었다면 2024년에는 100만 원만 번 거예요. 2년 전에는 어딜 가도 탕후루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탕후루 가게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 탕후루의 인기가 이렇게 빨리 식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비싸요. 탕후루 하나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냥 과일 몇 조각에 설탕을 뿌린 건데 4,000원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할 게 없어요. 단순히 식감이 재미있는 과일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과일을 먹는 게 더 맛있다고 느꼈어요. 오늘은 두바이 쫀득쿠키와 한국에 유행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유행하는 음식 문화가 있나요? 있다면 최근에 유행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 또 준아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